최근 일어난 사례들처럼 이단 세력이 위기에 처할 때 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교회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다음 세대 1,500여 명에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성경을 직장 생활을 비롯한 일상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간이 나와 소개합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전국 6개 부대에서 일제히 통일성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입니다. 3040 세대의 목회 전략을 주제로 한 목회 컨퍼런스가 전북 지역 교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통일교는 해산을 앞두고 있고 JMS는 2인자로 불리던 김지선마저 중형을 선고받으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욱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내부 안정을 시도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더 적극적인 결집과 문화 포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3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통일교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교단의 재산을 보전하는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自民党の国会議員はこの方針に従って関係を遮断しているものと認識をしておりますし、これからもこの方針を徹底するよう努力を続け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위기 상황에 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가 도쿄재판소에서 수리된 후 일본 통일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항고 등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통일교 신자 5만 3천여 명은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란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해산명령 청구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에 모여 도쿄재판소의 판사 이름을 1000번씩 외치며 집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집권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를 끊으면서 자민당을 향한 통일교의 공격이 시작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20일 JMS 2인자로 불리던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JMS 측은 모든 방법을 써서 정명석 교주와 간부들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입장문을 냈고 정 교주의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가 모두 가짜뉴스라며 탄원 서명을 받아 정부와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 서명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통해 포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때 더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며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명석 씨 친동생인 정영석 씨 이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탈퇴자들의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정명석 씨가 없을 때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 씨 사후에 장기일자 씨 체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 단체의 범죄 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재발을 방지하는 입법 마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평소 이단에 대한 교육이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곤 해도 달라지는 포교 유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의 부재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력이 약해질 때 오히려 다양한 전략으로 내부 결집과 포교를 시도하는 이단.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지역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막상 어린아이들이 즐길 만한 놀거리를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논산한 교회는 교회를 개방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빛교회. 휘날리는 망국기가 이곳이 축제의 현장임을 알려줍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공연을 보면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문화행사 한빛랜드를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따서 만든 한빛랜드는 논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았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큰 행사여가지고 일단 제일 놀랬고, 세계적으로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신랑이 아직은 비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의 전도 목적이라고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도해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30개가 넘는 부스는 각종 먹거리와 만들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놀거리가 준비된 마이너스 부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말씀 공부와 교회 소개, 해외 선교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플러스 부스에 들리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접한 1,300여 청소년들 중 200여 명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 작년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와갖고 전도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보니 사전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1,5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등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오게 됐는데 복음적인 메시지와 또 먹을거리, 놀거리,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천국 잔치가 열려진 것 같아서 너무 놀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희 내년에 저희 교회가 충만교회인데 충만랜드 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성도만 200명이 넘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선 교회의 헌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이 하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논산 한빛교회는 다음 세대가 적은 지역교회에서도 같은 은혜가 부어지길 바란다며 내년 주변 교회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대한 소개와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데요. 직장 생활을 비롯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는 신간들을 소개합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신간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은 직장인을 위한 에세이 묵상집입니다. 멋지게 일하는 크리스천과 직업인의 책임을 다하라는 등 총 6개 부분으로 나눠서 크리스천 직장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해줍니다. 책의 저자인 원용일 목사는 기독교적인 직업간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장사역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유튜브 채널 일터 소명을 통해 2021년부터 매일 성경 구절에 대한 묵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간에는 원용일 목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2021년부터 창세기를 묵상한 영상 80편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창세기에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독자들이 창세기를 묵상한 책을 통해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의 돈과 신앙에 대한 궁금증에 금융계와 교계 전문가들이 답을 해주는 신간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가 나왔습니다. 금융권 출신 목회자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젊은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환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은퇴 후 목회자가 된 이상철 목사 등 6명의 저자들은 주식과 펀드, 비트코인, 부동산, NFT 등을 설명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해당 책은 자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준을 잡게 도와준다고 전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대주교였던 프랑수와 페넬롱은 정치, 사회, 교육, 신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페넬롱의 충고와 권면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자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의지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지난 19일 육해 공군과 해병 등 6개 부대에서 제25회 통일성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700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한 이번 기도회는 육군 5, 7, 12사단과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공군 18전투비행단, 해병대 2사단 등 6개 부대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육군 12사단에서 설교를 전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기도와 헌신을 통한 복음의 힘이 회복의 씨앗이 되고 강건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통일성취 기도회를 통해 복음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 통일성취 기도회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정방부대를 방문해 진행됐지만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올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주 순복음 참사랑 교회에서 KCMC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040 이노베이션과 목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북 지역 교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040 세대의 교인들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귀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꿈과 비전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과 챗GPT 활용 방안, 3040 목회 전략, 3040 중심의 한국교회 분석 등 기독교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는 알찬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 섬김마당이 2024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으로 목회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인 성경 말씀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결통독원 원장 조병호 목사의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위원인 김남희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통독 방법, 시편 설교 방법, 말씀 목회와 교회 성장 등의 주제를 통해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이 18일 호산나 교회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 2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간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엔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간증자로 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호산나 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할 때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처음 시작한 워십 시리즈에 이어 2로 진행된 캠페인은 11월까지 전국교회의 다양한 분야의 화제 인물들과 함께 복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유입을 막고자 지역 모든 가축시장을 폐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진주시, 사천시 등 10개 군 지역에 한 곳씩 모두 14개의 가축시장이 있는데 럼피스킨병 발생을 처음 확인한 지난 20일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이자 14개 가축시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 사육 농가에서 처음 발병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동반합니다. 이달 초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보낸 중국 정부가 다시금 강제 북송을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고 국내 대북단체들이 23일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 35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위한 구금시설로 이달 초 옮겨졌고 그중 180여 명이 지난 9일 이뤄진 북송 때 포함됐습니다. 구금시설에 약 110명이 현재 남아있고 이들은 현재 외부로부터 음식과 의약품 지원이 차단됐는데
이는 강제 북송이 임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변은 추측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시간 22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공동기수로 나선 태권도 주정훈과 골볼 김희진을 앞세워 44개국 중 15번째로 입장했습니다. 한국은 시각축구를 제외한 21개 종목에 선수 208명과 임원 137명 등 총 34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4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으로 이 명함 크기의 광고물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놨습니다. 건국대는 긴급 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루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루TV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국경 인근에 있는 이집트 진지를 오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군 탱크가 케렘 샬롬 지역 근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쏴 맞췄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미국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서방 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또한 중동 지역에서 충돌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규모는 총 10만 명으로 참가자가 일주일 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대가 지하드 구호를 외친 것을 두고 정부 강요는 테러 선동이라며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포스트는 전날 팔레스타인과 예멘, 레바논 등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낮부터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뉴욕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 남은 핵 연료 잔해의 반출 작업이 준비 과정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있는 핵 연료 잔해를 꺼내기 위해 원자로 경납용기 안팎을 연결하는 지름 약 55cm의 원통용 구조물 덮개를 열었지만 안쪽이 회색 티적물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하반기에 잔해 반출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로봇팔로 구조물에 넣어 작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잔해 때문에 투입이 불가능해 계획을 대폭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 비는 모레 새벽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미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22도,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일교까지 가세한 YTN 인수전이 건설 관련 기업에 낙찰되며 일단락됐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 인수에 건설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현상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통일교의 이번 인수전 참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디어 장악을 시도하는 이단의 행태, 한국교회가 경계하고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